내가 적극 권했지만 스님은 한사코 맨 바닥을 고집하였다. 그분의 그러한 겸손한 마음에서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부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런 마음을 우주마음께서 이미 알고 스님이 마지막 소원을 이룰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스님의 몸은 어제 그랬냐 쉽게 정상으로 되돌아왔고 불룩하던 목수도 거의 다 가라앉았다. 문병 온 신도들이 병원에 한 번 가볼 걸 권했지만 스님은 그럴 필요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병원에 가는 일이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제 목숨은 다 했는데 선생님께서 6개월 연장해 주셨으니 그 시간 안에 맞춰 서둘러 요사체나 완성하는 게 급하지요. 그런데 선생님, 한 달 전에 제게 6달을 약속하셨으니 이제 제겐 5달이 남은 거겠지요? 스님은 애달픈 얼굴로 물었다. 아닙니다. 요사체 마무리하는데 6개월이 걸리다 하셨으니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건물 완성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다음날 백년암으로 돌아갔다. 스님이 떠난 후 6개월가량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요사체가 완성되었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백년암을 찾아달라는 해명 스님의 전갈이 날아왔다. 나 또한 새로 지은 건물은 물론 스님의 근황이 궁금하던 차에 한 걸음에 주황산으로 달려갔다.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주황산 자락에 있는 백년암은 무엇보다 암자. 입구를 들어가는 호젓한 다리가 인상적이었다. 졸졸 흘러가는 맑은 계곡 물소리와 더불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찾아온 이의 마음을 저절로 상쾌하게 해주었다. 게다가 오래된 산산을 뒤쪽에 누워서 귀한 봉우리들과 어우러져 한치 기품 있고 운치가 넘쳤다. 말로만 듣던 암자를 실제로 와보니 해명 스님이 마지막까지 이곳에 요사체를 짓고 싶어 하던 마음이 10분 이해되었다. 정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해명 스님을 환한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몸은 비록 야위었지만 얼굴에는 맑은 기운이 어려 있었다. 나는 스님과 시봉 스님들의 안내를 받으며 대웅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무심코 당나라 때 그려졌다는 금사탱화를 바라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다름 아니 내 얼굴이 찍힌 사진이 부처님 그림 위에 모셔져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대체 왜 제 사진이 여기 부처님 머리 위에 올려 있는 겁니까? 어서 치우십시오. 우리 큰 스님께서 자신의 부처님은 선생님이라시며 아침 저녁으로 공양을 올리는 걸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큰 스님의 언명이라 저희들이 함부로 사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옆에 있던 행자 스님이 설명을 해주었다.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부처입니까? 게다가 저는 아직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인데 아침 저녁으로 스님들 공양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힘들여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해명 스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 머리 위에 내 얼굴이라니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나는 함께 간 아우를 시켜 당장 사진을 내리도록 일렀다. 그날 밤 해명 스님을 새로 지은 요사체의 제일 넓은 방 한 칸에 새 이불이며 베개를 내주었다. 이 방은 빛 선생님 방입니다. 언제고 선생님께서 이 근방에 오시거든 마음대로 묵었다 돌아가십시오. 비구니들만 수도하는 도량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물론 새로 지은 건물의 방 한 칸을 내 것으로 떼어놓은 스님의 마음이 참으로 푸근하고 감사했다. 그 방에 앉아 몇 마디 담소를 나누던 중 해명 스님이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빛 선생님, 저 이제 다 되었지요? 달력을 따져보니 마침 해명 스님과 처음 만난 지 꼬박 7달째가 되어가고 있었다. 스님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앞일이 어찌 될지 나 또한 알 수 없기에 대답을 못한 채 잠자코 앉아있을 뿐이었다. 빛을 만나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광명을 만났고 이렇게 마지막 소원까지 다 이루었으나
이제 정말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해명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빛을 드리고 난 후 백년암을 떠났다. 그러자 스님은 언제 준비해 두었는지 고추며 참깨, 절 뒤뜰에서 기른 온갖 농산물을 손수 보자기에 싸더니 마치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들려 보낸 듯 내 손에 꼭 쥐어주었다. 선생님 조심해서 가십시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것이 내가 본 해명 스님의 마지막 얼굴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스님은 일주일 만에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어 다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빛 선생님, 오늘 저녁부터 배가 풍선 불듯 올라오더니 다시 전처럼 복수가 한가득 찼습니다. 아마 이 밤 못 새고 가지시네요. 갈 때 가더라도 선생님께 마지막 안부 인사는 올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데도 막상 스님의 힘없는 목소리를 들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다. 제가 그곳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미 선생님한테 받을 것 다 받았습니다. 스님은 굳이 먼 길을 올 필요 없다며 나를 말리고는 내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이 전화를 끊고 나면 지난번 보았던 그 환한 빛이 스님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성불하십시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해명 스님은 차마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수화기 너머로 스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대로 전해졌다. 나는 부디 이분의 순수한 영혼이 평소 생각해오던 좋은 곳으로 떠날 수 있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불광 곧 생명 원천의 빈 마음에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드렸다. 해명 스님이 돌아가신 후 한 번 더 백년암을 찾은 나는 내 사진이 도로 부처님 머리 위에 올려있는 걸 보고는 또 한 번 경악하였다. 큰 스님께서 마지막까지 내가 죽더라도 빛선생님께 공양 올리는 것 잊지 말고 선생님을 뵙거들랑 부처님 대하듯 하라 라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매일 선생님 사진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해명 스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다시 한번 내 사진을 내려오게 해야 했다. 해명 스님이 떠난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오늘에도 그분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맑은 마음과 그 겸손한 태도 때문일 것이다. 평생 남을 돕고 베풀면서 산 스님의 선행 그리고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며 추운 새벽 얼음 언 흙바닥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불을 올리던 겸손한 마음 그것이 바로 스님으로 하여금 부처님 대광명 세계를 눈으로 확인하고 요사체 또한 완성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